도쿄 시내 모든 땅을 그 당시 시가로 팔았을 때 네. 미국 본토를 다 살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부익남의 돈워리. 오늘은 세계경제 맛집이라고 소문난 박정호 명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명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하고요. 요즘은 뭐 여기저기 다행히 이렇게 좋은 셀럽분들이 불러주셔서 그냥 유튜브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 좀 소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군데도 많이 출연하시고 네. 실제로 이제 세계 경제에 관련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 해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뭐 세계 경제 약간 좁히면은 일본과 중국 이야기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번 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분들, 예. 그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일본 얘기를 이제 워낙들 많이 하시니까 많이들 하죠. 거기에 인구 감소, 예. 고령화 이것까지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으니 네. 우리나라도 조만간 집값도 일본처럼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예, 뭐 사실 일본과 유사한 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일본하고 네네.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본의 부동산 경기에 가장 직접적인 샥을 미친 거는 뭐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 부익남 이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우리 프라자 합의 등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일본 경제를 옥죄는 순간적인 정책들, 제도들을 단기간에 입안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진짜 몇 개월 만에 두세 배 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항상 뭐든지 경제적인 정책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건 급변하지만 않으면 네. 사람들이 다 대응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고 우리 일본은 이제 저성장 기조로 돌아설 거야 라는 게 서서히 시나브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응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불러다 놓고 우리로 따지면 네. 지금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300원인데 네. 앞으로 1년 안에 이거를 1달러에 600원으로 바꿔야겠어. 갑자기 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라자 합의였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세요? 그런 거잖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갤럭시 폰이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살 때 80만 원이 아니라 160만 원이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 제조 공장 역할을 그 당시에 해왔던 일본 경제는 직격탄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중국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너네 앞으로 가격 2배로 팔아. 맞아요. 그럼 수출 망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프라자 합의가 워낙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요,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일본 경제를 눌러야만 했던 미국의 상황이 있죠. 왜? 네. 전 세계 탑은 항상 나여야 되는데 지금 턱 밑까지 쫓아왔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거 통계 보시면 놀라실걸요? 혹시 유튜브에서 1990년 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까지를 한번 랭킹이 매긴 걸 한번 찾아보시면요. 뭐 유튜브나 구글에서 네네네. 1등이 IBM이고요. 2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일본 기업이에요. 뭐 네. 파라소닉, 소니, 네. 히타치 뭐 전부예요. 네. 뭐 100등 안에는 거의 50개가 일본 네. 기업이고요. 정말 그래서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네.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 콜드 이즈 오버,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일본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눌러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출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일본 반도체에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네. 네.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걸 다 하고 났더니 네. 일본 경제는 앞으로도 호황일게 명명백백했었고 그리고 점점 우리 회사도 커지고 이 많은 돈 버는 걸 네. 신규 투자하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벌고 네. 있었는데 그래서 뭐 샀겠어요? 이제 땅 사고 건물 올리고 부동산 야 사고. 사옥 새로 짓고 우리 직원들 펜션도 짓고 네. 연수원도 짓고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쓰고도 남았으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난다든가 수출이 아예 여러 규제 때문에 막혀버린다든가 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공포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한번 꺼지기 시작하니까 쉽게 해서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은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네네. 부인남께서. 그럼 야 지금 나도 빨리 던져서 네. 내 거라도 대출금 나라도 받고. 살아야지. 네. 던지고 네. 던지니 단기간에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누구도 부동산에 다시 눈을 돌리지 못하는 시간이 20년 가까이 흐른 네네네.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은 아주 이례적인 경제적 샥을 동시다발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컸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게 네.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뭐 어떤 나라가 그런 일순간 엄청난 대외적인 리스크를 던지고 갈 것이냐? 네.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니까 아직까지. 신경도 안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월드뱅크나 이런 데 저도 네. 출장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 동양인이니까 딱 네. 들어가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재팬이즈냐고 네. 물어보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 들어가면 차이니즈냐고 네. 물어보고 특히 저는 차이니즈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동북아시아 좀 관련 있는 분들은 딱 알아보죠. 코리안 딱 하면서 딱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그렇죠. 뒤로 빠지죠. 자, 그만큼 그래서 일단 일본과 다른 첫 번째는 일본이 부동산이 한 번에 그 매몰차게 떨어지기 시작한 건 큰 대외적인 샥이었는데 우린 그런 게 없다.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라 장기간의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대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어쨌든 충격파가 와서 이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제 패닉이 온 게 그렇죠. 이제 하락세라면 예. 그게 있잖아요. 원래 이 일본이 그 호황일 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 버블 수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울 집값이 버블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했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인가요? 엄청난 수준이죠. 심각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네. 도쿄 시내 모든 땅을 그 당시 시가로 팔았을 때 네. 미국 본토를 다 살 수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희 학계에서는 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서는 언론이나 이런 신문 보도상에서는 버블 이렇게 해야 이제 신문이 잘 읽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학자들은 버블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려면 되게 고심을 많이 해야 돼요. 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데 네. 거기서 얼마가 올라가야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게 네. 저희 굉장히 네.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버블이라는 단어는 많이 안 쓰고 네. 어느 정도 올랐느냐를 비교할 때 도쿄를 팔면 미국 본토를 살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정말 뭐 대학생들, 일본 대학생들이 그 80년대는 뭐 미국에 가서 뭐 생일 파티를 헬기를 타고 맞아요. 할 정도다. 네, 그런 소리 많았어요. 돈이 막 넘쳐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버블도 심했고, 버블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니 괜찮습니다. 편하게. 가격 폭등이 좀 심했고 네. 거기에 단기간에 폭탄처럼 이제 충격파가 오니까 그게 꺼진 오르면 거죠. 꺼지는 것도 빠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조금 좀 오해랄까?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이 한국의 집값이 그 일본 그 아. 고점만큼 그만큼 급등한 거냐? 그래야지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게 맞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세가 네. 뭐랑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그 당시 일본에 그 백반 점심 네네. 한 끼의 가격에 대비해서 뭐 긴자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네. 몇 배냐랑 우리나라 양 점심 뭐 기사식당 같은 데서 백반 하나 네. 먹는 거랑 압구정 아파트 아니면 뭐 대치동 아파트에 네.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었을 때 네. 아직 낮아요. 아직 낮아요? 아직 낮아요. 어느 네.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네. 그 당시에 저희가 60%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압구정 아파트가 뭐 80억이다 네. 하면은 일본 그 버블 기준으로는 한 120억, 130억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갔어야 비슷한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치동은 한 55억 정도 가야. 네. 제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요. 같은 백반 기준으로 네. 보면.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걸 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좀 물론 차이는 그렇죠. 있지만 제가 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네, 네. 걸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은 가격이 우리도 높긴 높지만 일본의 그 시절만큼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거기에다가 일본처럼 그렇게 뭐 지금 중국 무역 분쟁처럼 네. 막 눌러야 되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네. 그러면 약간 좀 상황은 다른 거네요. 다릅니다. 그러면 일본 얘기 어쨌든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일본만큼 비싸지는 않더라도
뭐 어떤 외부 경제 타격 때문에 충격파가 있어서 우리도 떨어질 수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일본 경제에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던 현상을 바로 밑에서 우리는 지켜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네. 부동산이 일본처럼 꺾어지는 걸 원하는 제가 정치가 또는 정책 입안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엔 좀 근데 직접 잡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표현이 참 묘하는 거죠. 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집값을 잡는다는 네.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건 서서히 오르는 걸 원하는 거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근데 작년, 재작년 진짜 요 2, 3년 동안은 정말 야 이게 뭐 이렇게 빨리 오르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잡겠다라는 거지. 집값이 잡겠다는 게 여기 계신 우리 저를 포함해서 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70% 이상이 부동산이잖아요. 한 78%. 네, 그런데 그 70% 이상이 다 그건데 그거 시세를 반토막을 내놓겠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잡는다는 표현을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값을 기존 아파트를 반값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아닐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집값을 잡는다는 게 반토막 낸다는 거랑 같이 이제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네. 지금 자기 재산이 이미 2배 올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네. 또는 자기 회사의 공장 부지의 가격이 벌써 120% 이상 올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짠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신의 담보력이 네.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면 누군가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군가는 월급이 다시 줄어들 거예요. 네. 이게 아주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네. 뭐 제 개습니다만 네. 이 내년에 우리나라도 큰 리더십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지금 아파트들을 반토막을 내는 게 아니라 반값짜리 아파트를 특정인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무주택자들, 신혼부부들, 뭐 막 이제 무슨 주택 부금인가 이거 만점 맞은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싸게 뭐 이런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일본은 네. 뭐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반토막이 뭐예요? 막확 그렇죠. 내려가 반토막이 버렸잖아요. 뭐예요? 예, 맞아요.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뭐 네, 4분의 1 네, 토막 나버려서 경제가 뭐 박살이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네. 라는 게 그렇게 되면 일본 꼴이 나니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 꼴이 난 겁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네.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국가 아니면 정책 어떤 모델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디플레이션이 뭔지 예.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네. 인플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네.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네네네. 이 현상이 한번 일어나면 백약이 무효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건가요? 오늘 예를 들어 떡볶이가 3,000원이었는데 내년에 2,8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딱 그거예요. 그러면 살기 좋아진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가장 큰 착각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은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다 싸지면 네. 야, 내 실질 소득 올라간 거 아니야? 나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네. 돼요. 기업은 올해 내가 팔고 있는 이 3,000원짜리 떡볶이가 네. 내년에는 2,500원이나 2,000원이 된다. 그러네. 그러면 기업은 이걸 더 이상 그 옛날 수준으로 가동을 못 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는 해고를 하거나 누군가는 공장을 축소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경제 사이클이 더 선순환을 못 그리겠죠. 그럼 잘린 사람들, 공장이 축소된 사람들은 더더욱 어떻게 되느냐? 야, 이렇게 자꾸 물건 값이 떨어져서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돈도 못 벌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물건을 더 안 사게 되겠네. 네. 실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공장 폐쇄한 기업들이 그렇죠. 늘어나니 그러면 더 안 팔리기 전에 더 싸게 내놓자. 패닉. 패닉. 그럼 다시 1,500원짜리 떡볶이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던지는 거죠. 더 사람 자르고 네. 더 던지고 그러니까 더 싸지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 소득은 그대로이면서 네. 물가만 싸지는 게 아니라 내 소득 자체가 내 직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디플레이션 효과인데 네.
그게 일본에선 터졌고 그 시작이 부동산 같은 버블에서 이제 무너지면서 같이 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 그 액면 그대로 지금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다 낮추겠다라는 건 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이 불거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뭐 정말 부익남 와서 네. 무주택 분들 아마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집 마련해 보겠다라는 분들에게는 조금 제 말씀이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나도 대치동에 한번 살고 싶은데 얼마라고요? 아까 50억이라고요? 아니 지금 한 30억 30억 정도. 35억. 그게 내가 예를 들어 15억 됐다. 아, 그래도 사기 어렵네. 다른 예를 하나 7억까지. 네, 7억이 됐다. 나도 대치동에 살다. 그걸 꿈꾸실 수도 있는데 네. 그 35억짜리가 7억까지 낮아지는 과정에서 내 직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경제는 네. 항상 불편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제가 만난 그 수많은 의원님들, 그 기관장들, 뭐 그 고위 공무원들은 너무 빨리 안 오르고 서서히 오르고 그리고 지금은 이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당분간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 당분간 그냥 그대로만 그대로 가도. 가도. 네. 예. 하긴 이게 뭐 3년 4년 만에 2배가 올랐지만 예. 이대로 10년 더 가주면 그럼 괜찮은 뭐,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괜찮은 그 정도는 거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일본처럼 안 간다. 네. 근데 일본은 전혀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면서요. 착각입니다. 일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일본 같은 일이 생기고 나면요.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 아니라 국지전이 일어납니다. 국지전. 네, 어떤 큰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가 생긴 어떤 동네의 집값은 그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푹푹 올라가요. 다른 데들은 막 떨어지는데. 네, 떨어지는데 올라가요. 최근엔 도쿄 땅값이 더 옛날에 버블이 있기 전 수준까지 올라왔죠 거의. 네네. 그래서 긴자 같은 데는 그 훨씬 요 근래 전부터 네. 뭐 시세와 상관없는 곳이고 네. 이런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만약에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생기면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전망하시면 안 돼요. 요즘 부동산 어떤가요? 이거는 부동산 모르는 사람. 정확한 지역, 정확한 동네 이걸 가지고 거긴 어떤가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 국지전이 일어나니까. 예, 흐름이 다 달라진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보다도 사실 지금 일본처럼 그 고령화 네. 그리고 이제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어떤 출산율 저하 네. 이런 걸로 이 인구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도 국지전이 일어나나요? 네, 있습니다. 그 네. 국지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분위기가 명확할 것 같고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오히려 도쿄나 오사카나 뭐 이런 나고야라든가 산업 도시의 분위기와 네. 도농단지의 분위기가 크게 다름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버블이 꺼지면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네. 분위기가 전체 같이 슬슬 가라앉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요?